민들레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연다라는 모토로 학교를 넘어선 교육을 상상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매체도 만들고 또 교육 활동도 직접 하고 사람들과 함께 배움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 내지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들이 쭉 해왔는데요. 그 방향 안에는 학교 밖의 학교를 상상하기도 하고 학교 밖의 학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학교 밖의 교육을 상상할 때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아이만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 아이를 키우려는 그러니까 사회적 부모로 거듭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경제와 더불어서 사회적 부모로서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위키서울.com에서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네, 앞에서 그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교육 불가능의 시대, 교육 개혁은 불가능하다라는 데 대단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주제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라는 데서 민들레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되게 난감했어요. 사실 이 난감함에 대한 고민은 주최 측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특히 조한혜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 거가 사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근데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은 사회적 존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공교육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교육이 실제로 되고 있을까요? 표정들이 안 보여서 제가 답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공교육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하나는 공적인 그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또 하나는 공적인 기구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공적인 기구는 이때는 이제 국가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의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공적인 내용과 철학과 실천을 해내는 곳.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런 행해지고 있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시키고 있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있는 공교육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그 하나의 조건인데 지금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적인 철학이나 공적인 내용이나 공적인 어떤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건 사실은 전혀 안 되죠. 잘 아시다시피 일반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 대단히 개인적인 존재를 길러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이기적인 존재를 길러낸 게 아니고 대단히 단기적인 이기적인 존재를 길러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최근에 되게 재밌는 유음으로 이제 그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 나오는 거에 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를 두고 엄마가 너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공부해. 그다음 2학년이 되니까 너 이제 후배가 생겼으니까 공부해.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연령에 따른 학업 강령과 뭐 이렇게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와요. 전부 다 이제 그 짤막한 말로 되는데 엄마들이 화를 내면서 공부해.
그렇게 나오는데 그 공부회는 다들 어디로 이제 향하고 있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 입시라는 걸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 입시로 향해서 그 다음을 이제 또 향하는 곳이 좋은 직장. 근데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그런 걸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은 순전히 이제 그런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사회적 존재를 길러내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공적인 교육을 해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고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주체였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민들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열어간다 민들레. 민들레의 특징이 뭘까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민들레의 특징은 말을 하는 곳이었다. 말을 뭘로 했느냐? 민들레는 사실은 책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교육은 안 돼. 다른 교육이 필요해. 정말로 사회적이면서 스스로 서면서 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키워내는 또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이렇게 가 닿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 말에 공감하고 그 말을 나랑 통해. 나도 그런 생각했어. 정말 그래. 그게 필요해.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마을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말이 가 닿는 곳, 그 다음에 그 말을 공감해 주신 분, 공감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말이 가 닿는 곳은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 그 옛날에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빈약했을 때는 그 마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아까 빨래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빨래터나 이런 곳이 말이 오가는 곳이죠. 실제로 말이 오가는 눈앞에 사람이 있고 그 존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히 알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곳이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하면서 내 말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닿는 그런 이제 시절이 온 거고 민들레는 그런 일종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말, 소통 이런 것도 해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눌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마을을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마을을 만들고 다시 그 마을의 사람들 우리 말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들려주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한 곳. 그것이 민들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의 두 축을 이루는 민들레의 두 가지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종의 마을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민들레는 교육을 말했습니다. 아까 이제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민들레가 교육을 말하던 시기 처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1999년이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죠. 대구에서는 최근 7명이 죽었다, 11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며칠 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99년에도 사실은 그 무렵에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는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게 사실은 대단히 슬픈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그 죽어갈 때의 큰 이유는 성적이었습니다.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스스로 자해를 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 다른 교육은 과연 뭘까, 다른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게 민들레였습니다. 창간호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단히 아마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되게 촌스럽고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도 없고 별거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두께도 아주 얇습니다. 얘가 민들레인데 저희가 처음 이 책을 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최규식 선생님이라고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선생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는 6호 이상 넘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83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 사회에는 아직 니네들이 하는 이야기 안 먹힌다 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도 절망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뭐라고 격려를 해주셨느냐면, 민들레의 민은 백성민이다. 그리고 들은 들판이다. 그리고 레는 소리다. 에밀레 할 때 레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이 들판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소리 내는 것, 그게 민들레구나. 니네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우리들의 정신을 너무 이제 잘 표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민들레가 말했던 교육의 가장 핵심은 학교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교육, 실제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공교육을 해내고 있지 못하는 그 공교육 시스템으로서의 학교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교육은 가능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민들레가 가장 좀 주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최규식 선생님 말씀처럼 들판에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전문가주의에 빠지지 않겠다. 세상에서 담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말을 들려주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전문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민들레는 그러지 말자.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교육의 이야기, 또는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저희들의 소망이었었고요. 물론 모든 전문가를 배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그야말로 백성의 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전문가들과는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일들도 충분히 가능했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육을 말하는 민들레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성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83호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 82호입니다. 99년 1월부터 만들어서 지금 2012년 이게 7, 8월호인데, 이게 뭐냐면 빨갛게 쓰여져 있는 게 독자가 만든 특별호입니다. 사실은 이건 저희 내부 사람들이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기획이나 그다음에 원고 청탁, 그다음에 원고를 이렇게 교정을 보거나 교열을 보거나 다듬는 거, 방향을 다듬는 것까지도 누가 다 했느냐 하면 이 독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 독자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기존의 민들레를 읽는 모임이라고 해서 쭉 5년 전부터 정말 일주일도 쉬지 않고 한 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전국에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모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서울에는 이제 민들레 출판사가 있으니까 출판사가 있는 공간으로 수요일 날 와서 10시 반에 모여서 보통 민들레에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한 2시 반 정도 되면 헤어지는 그런 분들이 5년 내내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5년 전부터 오고 계신 분도 있고 뭐 당장 9월부터 오는 분도 있고 이런 식인데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당신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쉬어볼래? 라고 제안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특히 사회적 부모로 사회적 존재로 어떻게 자랄 수 있었는지 보통 아이들에게 너 이제 후배 생겼으니까 공부해. 이제 고학년이니까 4학년 된 아이에게는 너 이제 고학년이니까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기에 이르는 거죠. 당신들의 변화 과정을 이제 읽기도 하고 뭐 민들레 이야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가고 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하거나 또 그분들의 글을 받는 이런 그 대단히 뛰어난 기획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이 이어진 것 그것이 민들레에서 해온 말의 연장선이었고 시도들이었고 실천이었고 그건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뱉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어오고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생각해보면 하나의 마을이었다. 하나의 커뮤니티였다. 그분들이 당장 이렇게 서울에 있는 독자 모임에 오건 오지 않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뱉고 나니 그 말이 통하거나 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 중에는 사실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 2000년 이럴 때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이 출판사를 찾아왔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책을 만드는 곳에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보여서 누가 답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분 없으신가 봐요. 근데 민들레에는 민들레 책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자기 이야기 같아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중에는 17살, 18살, 19살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달려온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열정적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 99년, 2000년 이럴 때는 일종의 커뮤니티의 기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와 조금만 이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연대를 빨리 이렇게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나나 영은이나 제가 이렇게 이름을 쭉 써놨는데 희나가 제일 처음 찾아온 아이였고 17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1이었는데 민들레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 대단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나는 이런 데서 공부를 못하겠어. 뭔가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학교를 뒤로 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무작정 그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막막하긴 이제 그 당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들 막막했을 텐데 막막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교보문고 가서 둘레둘레 살피다가 민들레 책을 보고는 이제 달려왔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17살에 처음 민들레를 찾아와서 18살에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근데 유럽 여행을 가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민들레에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어른들의 격려도 듣고 하면서 여행이 얼마나 자기를 키우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면서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18살에 여행을 떠나서 유럽을 45일 동안 혼자서 여자아이예요. 45일 동안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출발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그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중고 자전거를 샀어요. 중고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고 이제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과 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두루 살피고는 그리고는 다시 독일에서 이제 떠나오는데 떠나올 때 공항 근처에서 자전거를 팔고 왔대요. 근데 살 때보다 더 비싸게 팔고 와서 그 나머지 돈으로 우리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유럽 여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뭐 영은이나 경수나 상우나 희운이나 또는 뭐 시옷, 알파, 해영, 유라 여러 사람들이 다들 사연을 가지고 민들레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희나나 영은이나 경수 대단히 보수적이고 마초여서 사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는 가야지 했던 친구가 병력 거부를 하기에 이르는 그런 변화를 민들레라는 곳에서 겪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이 민들레가 가지는 일종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들레라는 말이 뱉어지는 말이 소통되는 격월간 민들레라는 것을 통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민들레를 보고 온 사람들 직접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희나, 영은이, 경수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여러 어른들은 그곳에서 일종의 마을 사람들로 성장을 해간 거죠. 아이가 유럽에 가서 아주 긴 기간 동안 대단히 적은 돈으로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배심을 키운 것. 그 다음에 되게 보수적이던 경수가 병력 거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것. 이런 것들은 그 교육을 얘기하는 민들레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서로 간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환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 혼자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살아갈 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민들레라는 공간 안에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서로 간에 말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또 거기서 중요했던 게 저기 떡볶이라고 적어놨는데 음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공간에 모여서 때가 되면 밥을 같이 해먹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같이 하고 뒷정리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편안히 널브러질 수 있는 공부해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잔소리가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뒤에 널브러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공간적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둥근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저게 진짜로 이렇게 둥글게 생긴 테이블이라는 게 아니고 둥글게 서로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교육마을 민들레라고 하는 물질적인 공간 안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나 어른과 아이 또는 세상과 나 그다음에 학교라는 곳을 떠난 배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의 경계를 허무는 경험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신뢰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맷집과 배심을 길러나가는 그 맷집과 배심의 가장 원천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 그다음 연대했을 때 힘이 더 생겨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저 안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는 여전하죠. 최근 들어서 더욱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욱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말들 우리가 해왔던 말들 민들레만 해온 게 아니고 민들레와 더불어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를 넘어선 교육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교육은 스스로 서고 서로를 살려내는 그야말로 연대하고 서로 환대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좀 더 확장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실체들이 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아이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누군가가 옆에서 학교에 안 있어도 된단다. 여기만이 네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란다. 이것만이 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란다. 다른 가능성이 있고 다른 걸 우리는 해볼 수 있단다라고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말들이 좀 더 확장되고 확산되고 또 서로 연대하는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그 민들레라고 하는 민들레를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대단히 저한테도 좀 이렇게 계속 울림을 주는 말이어서 이걸 읽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쁨 속에서 꽃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면서 즐겁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곧 길이니까요. 이 길은 어디나 있고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잘 닦여져 열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열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임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교육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함께 이 지금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존재로 존재하는 교육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